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코스피는 2,400선을 넘어섰는데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수와 셀트리온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시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집중되면서 약보합으로 장 마쳤습니다. 수급은 방향성 없이 갈팡질팡 흔들린 가운데 역시 개인만 홀로 매수해준 시장이었는데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간 강세를 보였던 그린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로 매기가 쏠리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마감한 휴일 이후의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이슈들 먼저 확인하시죠. 주말과 노동절 휴일을 보낸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간 고평가 논란이 나왔던 대형 기술주의 투매가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나스닥의 낙폭이 4.11%로 가장 컸습니다. 나스닥은 3거래일 동안 10% 넘게 빠지면서 사실상 조정장으로 진입했다는 분석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WTI는 전일 대비 7.6% 떨어진 36.76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5.3%가량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에 대해 시장이 원유 수요 회복을 우려한다는 뚜렷한 증거라며 코로나19 확산과 드라이빙 시즌의 종료,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 등이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21% 하락이라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일 장 마감 이후 전해진 S500 지수 편입 실패 소식에 하방 압력 피하지 못했는데요. 또 제너럴 모터스가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니콜라의 지분을 11%가량 취득했다는 소식도 테슬라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니콜라는 40% 넘는 폭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에 백신이 승인받을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의 CEO인 우구허 자이는 우리 백신은 안전하고 효능을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며 부작용이 최소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간밤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2.25% 하락했습니다. 27,500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78% 하락으로 3,33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4.11% 하락하면서 1,847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삼성전자 잇따른 수주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버라이즌과의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에 이어서 어제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퀄컴의 5G 칩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4% 가까운 급등으로 58,7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28% 상승으로 79,400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이버는 공정위 제재와 함께 월요일장에서 크게 빠졌었는데 연 이틀 조정받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30만 5,500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31만 원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4% 넘는 상승으로 장 마쳤습니다. 9월 코로나19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거라는 중대본 발표에 장 막판에 급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GC 녹십자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도 녹십자 그룹주들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3% 넘는 상승을 기록했고요. 카카오는 네이버와 함께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장중에 상하방으로 변동폭 크게 나타났지만 1.28% 강세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도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1% 가까운 강세로 장을 마쳤고요. CJ는 장중에 22%가량 급등하면서 29만 8천 원 선을 터치를 했다가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1%대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알테오젠과 HLV는 모두 2%, 4%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1%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KMW는 최근에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5% 넘는 하락으로 82,100원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BM도 1% 넘게 조정받으면서 14만 7,5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2% 넘는 상승 26만 1,0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93%, 1%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1,218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이더리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1.63% 하락으로 40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코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샌비트타임존이 5.18% 상승으로 191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미세고가 0.36% 상승 4,31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코인도 확인하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가 1.4% 하락으로 26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1.5% 하락 57,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휴일 이후 다시 개장을 했는데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빠지면서 큰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2% 넘게 하락했고요. S&P 500은 3% 육박하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난 목요일이었죠. 그들의 시간으로 목요일 4.5%의 하락, 그리고 연이어서 금요일에는 1.5%의 하락,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4.1%의 하락 보이면서 3일 동안 10%가 넘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그 기술주 중심의 어떤 그 하락,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은 좀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언제까지 계속해서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은 차익 실현 쪽으로 조금은 좀 방향이 전환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기술주 중심의 불안감이 확산이 되면서 거기에는 실제로 지난 주말에 알려진 바가 있었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그 나스닥 시장에서 고래, 소위 말하는 우리 시장에서 큰 손으로 대두가 되면서 실제로 그들이 산 부분, 기술주 중심의 콜옵션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했다. 그러면 그들이 팔고 나가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거품들이 상당 부분 와해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의 큰 몫을 담당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 중심의 어떤 그런 하락세가 나타났었다. 테슬라가 지난밤 20%가 넘게 소위 말해서 폭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가를 비롯한 빵 주식들,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을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테슬라의 급락 배경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S&P 500 지수의 편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이때까지 계속해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기관들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인덱스를 추구하는 펀드들의 입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 그렇다면 수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주가 상당 올해 들어서만 800%가 넘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편입 무산이 되면서 그 편입 무산의 배경 자체가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었다라는 부분이 시장 내 알려지게 되면서 그 변동성을 못 견디는 변동성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펀드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출현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니콜라라는 그 수소 트럭 제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당 부분 돌풍을 일으켰던, 그리고 미국 트럭 시장에 상당 부분 돌풍을 일으킬 예고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시장 내 관심이 상당 부분 큰데요. 미국 내 탑 메이커죠. 탑 자동차 메이커죠. GM이 니콜라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하면서 그들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잠재적인 테슬라의 경쟁사로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점. 이 부분들. 어쩌면 테슬라의 21%의 하락은요, 테슬라 상장 이후 최대 낙폭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실질적으로 촉발시키는, 현실화시키는 그런 촉매제로 작용하였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9월달 미국 증시를 좌지우지할 핵심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동성의 지속, 이 부분은 분명하죠. 특히나 FOMC가 이제 15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재확신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성장률의 관심 이동 가능성 다시금 우리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제 어제부터 미국 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물론 어제도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 양상이 지속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리고 경제 지표 계속해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기업들의 제재를 고려하겠다라는 서로 간에 맞불을 놓으면서 시장 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우려감이 조금은 좀 잦아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선거 지금 임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지지율 격차 여전히 있긴 하지만 지지율 격차에 소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백신 이슈가 있고요. 이 코로나 백신은 소위 말하는 백신의 개발, 물론
지금 현재 뚜렷한 임상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시장 내 이런 큰 모멘텀이 나타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각국 정부들이 주요국 정부들이 백신의 물량 확보를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로나 백신 개발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부분. 코로나 백신 개발은 조만간 시장 내 큰 의미에서 게임 체인저로 다시 한번 등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지난밤 미국 증시의 급락, 이를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기술주가 다시금 재상승,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한 시장 내 어떤 그 변곡점을 만들 만한 이벤트 내지는 이슈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주에 있을 아마도 FOMC 회의에서 유동성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재확인을 시장 내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져준다라면 시장 조금은 좀 기술주 급락이 다시금 기술주 재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 추가 부양책에 만에 하나 전격 합의가 되어진다라면 이 역시 기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상승 반전을 위한 어떤 예상 모멘텀이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경제 지표의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급격한 경제 지표의 개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미국 기술주들 다시 한번 상승 반전 가능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특히나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그리고 금요일 저녁 미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이 기술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단은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의 추세의 전환이다, 아니면은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현재 이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까지의 성장주에서 이제는 가치주로 이동할 거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시장 내에 있는 한 시장의 어떤 조정 양상, 크게 장기화가 아닌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가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FOMC에 다시 한번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9월 FOMC에서 유동성에 대한 재확인을 해준다라면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조정이 일단락되고 다시금 추세적인 재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시장을 그동안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지난주에 5대1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5대1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난밤 21%, 주가로 따지면 88달러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5대1 액면 분할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무려 과거로 생각해 본다면 하루 만에 440달러의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계산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40달러. 애플 컴퓨터의 지금 현 주가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싶은데요. 20%의 주가 하락. 이 부분 사실은 시장 내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 그 상황은 그만큼 지금 시장 내 기술주들에 대한,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감지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 유동성 지속은 계속됩니다. 유동성이 지속되는 한 자산 가격의 상승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자산 가격의 대표 주자는 금융시장과 실물, 금시장이 있고 그리고 원유시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주택시장이 있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에는 고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는 미 연준의 의지가 실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재정 확대가 지속된다라는 재정 확대는 곧 유동성의 팽창입니다. 미국도 추가 경기 부양책 이제 논의가 개시되었죠. 물론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랄지 내년도 슈퍼 예산의 책정이랄지 재정 확대를 통한 시중 유동성의 공급은 너무나 확연한 그런 일이기에 지금 현재 풍부한 유동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다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에 성장 기술주들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퍼주,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다소간 혼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성장 기술주 측면에서 본다라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추가 상승 전환에 대한 모멘텀도 필요할 것이다. 추가 상승 전환에 대한 모멘텀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의 변화, FOMC에 대한 유동성 재확인이랄지 코로나 백신의 개발이랄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의회 전격 합의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손꼽히는 어떤 전환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그 사이에 오히려 시장 내 대안은 저퍼 가치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저퍼 가치주들도 유동성에 대한 수혜 정도는 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성장주들에 비해서 가격 부담 제한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소외주에 대한 키 맞추기가 시장 내에서 일정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단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실적 개선 여부를 분명히 무조건 저퍼주들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는 저퍼주들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증권주, 은행주, 건설업종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유동성발 수혜업종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원자재 업종 분명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증권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의 평균 PER은 8배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이제 유동성 장사가 지속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되고 자본이득이 현실화가 되면 그 자본이득을 사용하고 소비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 소비는 대다수가 내구 소비재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IT, 가전, 자동차 관심 가져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들의 행복,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와 미국으로부터 날라오고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 이 두 개가 큰 의미에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동성 지속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동성 지속에 대한 수혜 업종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명한 건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 부분을 염두에 놓자. 성장주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가치주들에 대한 저퍼주들에 대한 관심 증가 부분. 단 저퍼주들은 무조건적인 저퍼가 아니라 3분기 실적 개선 여부에 분명히 관심을 가져보자. 유동성이 지속되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편안한 밸류에이션 종목 찾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퍼주, 가치주에 대한 관심 유해 보이는데 그 대표 업종이 결국은 증권업종과 은행업종과 특히 건설업종이 될 가능성, 여기에 자본 이득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 분명히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 모멘텀이 어제 다시금 이제 좀 꺾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 사이에 한 3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린 뉴딜 단기에서 그칠 모멘텀은 절대 아닙니다. 일정 부분 가격 소화 과정이 나타난 이후에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K 뉴딜 지수에 편입이 되는 그런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매수 시기 관점에서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야 모멘텀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격 안정 찾게 되면서 서서히 그린 뉴딜 지수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뉴딜 펀드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라면 그 종목들 수급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K 뉴딜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시장 2,4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지수를 좀 견인을 해줬는데, 자, 어제 우리 시장의 상승 요인 어디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지수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우선은 이 개인 투자자, 잘 아시겠지만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세에 버팀목이 되면서 국내 증시만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게 첫 번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자금이 증시와 부동산으로 양분화되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난 7월에 미국의 기준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24.7% 상승한 586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또 낮은 예금 금리의 유동성이 갈 곳은 좀 한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증시 쪽으로의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최근에 IPO 열풍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고객 예탁금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대표적이었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SK 바이오팜 한 달 이후에 또 IPO 예정이었던 카카오 게임즈까지 공모 흥행이 되면서 예탁금이 한 10조 원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증가 속도는 고객 예탁금 증가분 대비해서 아직 더딘 상황이라까지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어떤 주도주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다는 점도 이런 조정이 안 받는다는 이유인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상대 강도 지수죠. 이 RSI 지수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8월 중순을 저점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9년부터 2001년 주도 업종이었던 이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종목들과 비교해도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인 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부가 내년에 한국판 유례 관련 정책 예산안을 총 21조 3천억을 집행하는데, 여기서 거래소가 새롭게 BBIG K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수는 어떤 과거의 KRX 300 지수와 달리 종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해당 업종들의 간접적인 수혜를 잇는 평가까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의 장세를 연장할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도주의 상승 랠리가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계속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많이,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연이은 수주 영향으로 이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5G 관련주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5G, 이번에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 수주가 어떤 통신 장비 단일 계약으로서는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이자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 업체죠. 이 버라이즌으로부터 5G 네트워크 장비를 수주한다고 밝힌 이후에 이 5G 통신 장비 업체들한테는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해 이 네트워크 솔루션을 5년간 공급하고 설치, 유지 보수를 맡게 됐는데, 이에 지금 중소협력사들의 매출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미국의 하위 제재 같은 여러 가지가 부각되면서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부품사들이 간만에 좀 이것도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의 안테나와 같은 이 기지국 부품을 공급하는 에이스테크도 전일 상승세가 좀 크게 가져다 주었고, 대표적인 이제 통신 장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RFHIC 또 HFI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좀 상승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협력사죠. 에페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좋았죠. 지난달 말 대비해서 주가가 10% 이상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미국의 하위 제재로 인해서 이 스마트폰 관련주도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하위의 시장 점유율 감소로 삼성전자 그 자리를 대체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BHC랑 MC넥스가 가장 큰 수혜주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와 반사의 효과로 올해 삼성전자 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는 같은 기간 대비해서 16.4% 늘어난 수준이고, 특히 이제 파운더리와 통신장비 부분에서는 연달아 호재성 소식이 발생하고 있고, 또 세트 사업의 호조로 3분기 실적도 지난 분기처럼 기존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기대되는 사업부가 바로 이 IM,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3분기 IM 부분 실적이 우선 예상치가 상회할 가능성이 역시 큽니다. 우선 출하량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50% 증가하면서 이 수익성도 전분기 대비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스마트폰과 5G 시장 점유율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이런 연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하반기까지 큰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도 증권사를 상향하는 움직임을 가고 있다.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정부 정책 효과로 풍력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데 이 풍력 관련주들이 일시적인 테마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실적주로 좀 자리를 잡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섹터 전망과 주목할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 풍력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어떤 유대 지수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고 있지만, 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한 시장이 좀 크게 성장하면서 풍력 발전 관련 글로벌 기업들도 주가가 지금 현재 좋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의 그린 뉴딜 효과에 이제 꾸준한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풍력주가 단순 테마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적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풍력주로 꼽히는 해당 풍력 발전 설비 업체죠. CS 윈드는 최근 한 달 새 공급 계약 4건을 체결한 내용을 좀 공시를 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해외 쪽에서의 그런 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 4건의 수주 금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637억인데 작년 매출액이 7,994억 원에 약
8% 수준이지만 이 공급 제품이 세계적으로 뻗어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 봤을 때도 이제 유럽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좀 중심으로 꼽혀주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이 2050 탄소 제로를 목표로 이 그린 뉴딜 중심의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베트남,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도 잇따라 풍력 발전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베트남은 2025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대만 역시 2035년까지 총 15기가와트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CS 인증은 지난 8월 기준에 약 6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130억 원 수준의 물량을 수주했던 부분인데 올해 목표치인 7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럽 중심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 정부가 친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예산과 기금을 편성하면서 이런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리면서 기대감을 점점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그 정부 같은 경우 내년에 11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과 기금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CS 윈드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좀 관심이 높은데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죠. 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달 말에 이 163억 규모의 풍력 발전용 타워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떤 이제 풍력 터빈 업체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은 상황인데요. 에너지 전환 또 그린 뉴딜 정책으로 15기가와트 규모 풍력을 설치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이 풍력 터빈이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풍력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삼강 MNT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이었죠. 영국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짓는 아랍에미리트 람프레가 576억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특히 지난 7월에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에 크게 올랐던 수혜주들이 이런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월 초에 이 뉴딜지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하면은 이 편입 종목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풍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글로벌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지난 1분기에 7,169억 원이었던 개인의 장외 채권 시장 순매수 금액이 2분기 때는 무려 1조 1,501억, 60% 가까이 늘었는데요. 3분기에는 이번 달 3일까지 6,899억까지 기록했습니다. 3분기가 아직 한 달 남은 점에 비춰보면은 분기 말에는 2분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개인의 장내 일반 채권 시장 투자는 1분기에 165억 원 순매도에서 2분기 때는 1,129억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우선 3분기 들어서도 이번 달 3일까지도 799억 원치를 사들었습니다. 역시 채권 투자가 늘어난 건 최근 위험자산, 안전자산 할 것 없이 자본시장 전반에 유동성 유입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화 표시 채권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 외화 채권 같은 경우에 해외 기업이 발행한 물량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달러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한 채권도 많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외화 표시 채권은 유동성이 원래 많고요. 분야가 다양하면서 어떤 그 채권이라는 부분이 안전자산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 외화 표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와 수익률이 일반적인 안전자산 수준을 넘는 것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채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한 상품 전체를 매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단위당 발행 금액이 수십억 원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그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우선 매수한 뒤 개인에게 쪼개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판매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때도 최소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약간 고액 자산가 위주로 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해외 채권 가운데서도 최근에 브라질 국채 수요가 많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저도 증권사에 있지만은 이제 브라질 국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걸 좀 현장에서 좀 느낄 수 있겠고요. 채권의 금리가 연 4에서 5%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한국이나 브라질 정부가 맺은 이 비과세 조약 덕택에 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시중금리에서 반등 조짐 보이면서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 자체는 채권자에 좋지만 오름세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때 매수한 뒤에 만기 전에 매도하면은 채권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가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상공에 영하 12도 내외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비구름대가 국지적으로 발달해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양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경북 북부에 10에서 30, 충청도와 전라도는 3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다만 비의 지속성이 길지 않아서 구름 사이로 비추는 강한 볕이 낮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요. 반면 중부지방은 2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한때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중부와 전라도는 오전에, 제주도는 오후부터 나빠지겠고요. 경상도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소나기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25도 선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26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전라도는 낮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 28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서해 남부 해상과 동해 중부 해상은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주말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됐다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